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안젤린 신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네, 제목에서도 정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제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 책은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참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도 좋은 말씀이 참 많이 담겨 있고요. 글씨도 크고 언어도 문장도 쉽게 되어 있어서 쉬운 말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쉽고 정말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정말 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주고 싶고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책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용감할 수 없고 어디에서나 잘 적응할 수도 없으며 매 순간 침착할 수도 없습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됩니다. 온전한 자기 모습을 허락한다면 삶에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1인자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안 되잖아요. 다 두루두루 조금씩 잘하고 두루두루 조금씩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생각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자꾸 내 안에 어린아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내 삶을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난 일을 과거를 가지고 뭐뭐 했더라면 아니면 뭐뭐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했더라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부님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아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 인정, 찬사, 감탄을 받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란 이러한 자아의 욕심과 이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부리는 욕심, 아니면 외부적 상황이나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네, 도대체 무엇을 원하세요? 하고 자꾸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의 불만의 이면에는 삶을 향한 어린애 같은 바람이 숨어 있으니까요. 네, 내 내면에 어린애 같은 바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를 삶을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경험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주변에서 보면. 막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픈 몸이 되면서
감사함을 더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이 삶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좋은 점도 있고 불행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다른데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에게 허락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거쳐온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를테면 비참하게 바라볼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지는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결정입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 수많은 매일매일 다른 일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한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에픽테토스의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 거기에서도 에픽테토스의 사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삶의 지혜가 담긴 그러한 사상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에픽테토스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픽테토스의 사상의 핵심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느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자연재해나 가뭄, 태풍, 그런 거, 사고, 외부적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행동 방식이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 개인이,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 자체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불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도 그래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나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행한 느낌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내면의,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원인에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미리 예측하는 거죠.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으로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불안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만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삶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삶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루어진 그대로에 만족하라. 그러면 그대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내가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만족스럽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뭐 생각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고 노력해야지만 내 생각의 관점이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또 주변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시각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게 보면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다른 책에서 보면 자기계발서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암시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요. 왜냐하면 나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끄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거기서 감사함을 찾고 만족스러움을 얻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내 지금의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그런 만족감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러한 시간에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2차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그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